미운 아기 오리. 톡톡 토독. 하나씩 깨지기 시작한 알에서 귀여운 아기 오리들이 머리를 내밀었어. 그런데 유난히 큰 알 하나가 아직 깨지지 않았지. 조금 더 품어주어야겠다. 엄마 오리는 커다란 알 하나를 계속 품었어.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큰 알이 갈라지더니 막내 오리가 얼굴을 내밀었지. 그런데 막내는 몸집도 크고 생긴 것도 좀 이상했어. 다른 아기 오리들이 막내 오리를 보며 놀렸어. 우와, 덩치만 크고 진짜 못생겼다. 너처럼 못생긴 오리가 내 동생이라니 창피해. 엄마 오리는 사이좋게 놀라고 타일렀지만 아기 오리들은 못생긴 막내 오리를 따돌리고 괴롭혔지. 못생긴 아기 오리는 슬펐어. 왜 나만 이렇게 못생겼을까? 아기 오리가 훌쩍훌쩍 울면서 들판을 걷고 있을 때 총소리가 들렸어. 아기 오리는 깜짝 놀라 풀숲에 숨었지. 그리고 이내 풀밭 위로 기러기 2마리가 떨어졌어. 잠시 후 사냥개들이 풀숲을 뒤지고 다녔어. 아기 오리는 겁이 나서 깃털 속에 머리를 푹 파묻고 있었어. 살짝 고개를 들었더니 사냥개가 아기 오리를 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지. 다행히 사냥개는 아기 오리를 그대로 두고 다른 곳으로 갔어. 한참 뒤 총소리가 멈추고 주변이 조용해진 후에야 아기 오리는 풀숲에서 걸어 나왔지. 얼마나 걸었을까? 저녁 무렵 아기 오리는 작은 집 앞에 이르렀어. 그 집에는 할머니가 고양이와 암탉과 함께 살고 있었어. 아기 오리를 발견한 고양이와 암탉이 시끄럽게 울어댔어. 그 소리에 집안에 있던 할머니가 밖으로 나왔지. 저런, 길을 잃었나 보구나. 당분간 여기에 있으렴. 하지만 고양이와 암탉은 아기 오리가 못마땅했어. 너 알을 낳을 수 있어? 암탉이 물었어. 아니요, 전 알을 낳지 못해요. 그럼 너 등을 둥글게 구부리고 가르랑거리며 소리낼 수 있어? 이번에는 고양이가 물었어. 아니요, 전 등을 구부리거나 가르랑거리며 소리내지 못해요. 하지만 물에서 헤엄칠 수는 있어요. 넌 정말 아무 쓸모없는 아이구나. 아기 오리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 그리고 할머니 집을 나와 다시 숲을 속을 걷고 있었지. 바로 그때 아기 오리가 이제껏 본 적이 없는 크고 아름다운 새들이 하늘 위로 푸드덕 날아올랐어. 온몸이 눈부시게 하얗고 목은 가늘고 긴 백조였지. 와, 정말 아름답다. 넋을 놓고 백조들을 바라보던 아기 오리는 더 외로워졌어. 물에서 헤엄을 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아기 오리는 날마다 그렇게 혼자서 헤엄을 치며 놀았지. 어느덧 추운 겨울이 왔어. 아기 오리는 강물이 얼지 않게 쉴 새 없이 헤엄쳤지.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오리가 깜빡 잠이 들었다 깼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새 물이 꽁꽁 얼어서 얼음 사이에 갇혀버린 거야. 다음 날 지나가던 농부가 얼음 사이에 갇힌 아기 오리를 발견했어. 농부는 몸이 꽁꽁 언 아기 오리를 집으로 데려왔지. 농부네 아이들은 아기 오리랑 놀고 싶어 했어. 하지만 아기 오리는
아이들이 자기를 괴롭히려는 줄 알고 도망가다가 우유 그릇을 엎고 말았지. 아주머니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아기 오리도 깜짝 놀랐어. 그 바람에 밀가루 통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뛰쳐나오면서 집안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어.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었고 화가 난 아주머니는 씩씩거리며 아기 오리를 잡으러 다녔어. 아기 오리는 열린 문틈으로 간신히 빠져나와 허둥지둥 숲을 쪽으로 몸을 숨겼지. 아, 이게 무슨 꼴이람. 지칠 대로 지친 아기 오리는 숲을 속에서 꼼짝도 않고 잠만 잤어. 아기 오리가 추위와 싸우며 힘들게 버티는 동안 겨울이 지나갔단다. 다시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봄이 되었어. 잠에서 깬 아기 오리가 날개짓을 해보았어. 날개가 훨씬 더 튼튼해진 것 같았지. 게다가 몸도 둥실 떠오르는 거야. 아기 오리는 호수 위까지 금세 날아가 물 위에 내려앉았어. 예전에 보았던 새하얀 백조들이 물 위에 우아하게 떠 있었지. 저 아름다운 새들 곁으로 가보고 싶어. 나를 싫어하겠지? 하지만 아기 오리는 백조 가까이에 꼭 가보고 싶었어. 백조들이 떠다니는 곳으로 다가간 아기 오리는 고개를 푹 숙였지. 그때 아기 오리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 못생긴 아기 오리가 아니라 눈부시게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었던 거야. 이게 나야?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니. 아기 오리는 행복했어. 물 위에 떠있던 다른 백조들이 다가와 깃털을 쓰다듬어 주었지. 아기 오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롭고 슬프지 않았단다. 백조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다고? 미운 아기 오리의 정체였던 아름다운 백조는 온몸이 하얘서 백조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곤이야. 가을에 시베리아에서 날아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는 겨울 철새란다. 그래서 겨울에 저수지나 호수에서 우아하게 떠있는 고니를 볼 수 있어. 고니는 세계에 8종 정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고니, 큰 고니, 혹고니 이 3종 정도가 날아온단다. 고니들은 가만히 물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속에서는 아주 바쁘게 다리를 젓고 있어. 그리고 몸집이 크고 무거워서 단번에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해. 비행기가 활주로를 뜰 때처럼 한참 동안 물 위를 달리다가 날아오르지. 고니는 긴 목을 물속 깊이 넣어서 먹이를 찾고 잠잘 때에는 한쪽 다리로 선 채 머리를 뒤로 돌려 등 기세에 파묻고 자. 고니류는 보호해야 할 만한 가치가 높은 새로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제201호로 지정되어 있단다. 고니, 큰 고니, 혹고니는 생긴 모습과 특징이 조금씩 달라. 고니는 몸 전체가 하얀데 부리는 노란색이야. 큰 고니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크기가 더 작고 큰 고니보다 낮고 부드럽게 울어. 큰 고니는 고니 무리 중 몸집이 커서 큰 고니라고 불러. 목을 곧게 세우고 헤엄치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혹고니는 이마와 콧등 사이에 검은 혹이 달려있어서 혹고니라고 불러. 큰 고니와 고니는 부리가 노란색이지만 혹고니는 주황색 부리에 검은 혹이 있지. 이 혹은 짝짓기 무렵이 되면 더 커진단다. 고니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반면 혹고니는 조용해. 짝짓기 무렵에만 영역을 지키려고 큰 소리를 내며 다른 새들을 쫓아내지.
우리나라에선 주로 동해안 근처 저수지에서 겨울을 나는데 그 수가 줄어서 지금은 한 해에 찾아오는 호꼬니의 수가 200마리도 채 되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단다. 멸종위기에 처한 새들은 얼마나 될까? 앞에서 얘기한 고니 외에도 많은 새들이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생물이 멸종되는 것은 기후변화 같은 자연적인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 때문이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마구 사냥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환경을 바꾸면서 서식지를 파괴시키며 환경을 오염시킨 결과란다. 세계적으로 1만여 종이 있는 새들은 현재 1200여 종이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새는 도도새, 코끼리새, 큰바다오리, 나그네 비둘기 등이 있단다. 많은 새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서식지가 사라졌기 때문이야. 특히 열대림에 사는 앵무새, 꿩, 비둘기, 코뿔새 등이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지. 나무를 얻고 밭이나 농장을 만들려는 사람들 때문에 숲이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 또 습지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바다새들도 살 곳을 잃어가고 있어.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예전에 비해 수가 많이 줄어든 새들을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거란다. 우리나라에서는 검독수리, 넓적부리 도요, 노랑부리 백로, 두루미, 매, 저새, 큰악새, 황새 등 61종의 새들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어. 새는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해. 새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사냥을 금지하며 환경오염을 예방하면서 더 이상 새들이 멸종되지 않게 하려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단다.